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에 투표용지 삭제를 인정한 반면 미시건주 대법원은 이름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로라도주와 달리 미시건주에서는 1심부터 항소심, 마지막 대법원 상고심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일관되게 내렸습니다.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공장에 로봇을 투입한 이후 인간의 부상 사례가 늘어났는데 심지어 일부 공장에서는 로봇이 인간을 공격한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이 투표용지에 올려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 콜로라도주 대법원 결정 이후에 지금 전국적으로 논쟁이 한창인데요. 이 미시건주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흥미로운데요. 미시간주 대법원 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 콜로라도주에서 4대3의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빼야 한다고 결정이 내려진 것과는 이제 반대 결정이 나온 건데, 이렇게 두 개 주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반대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컸는데 더욱더 지금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번 미시건주에서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된 결정이 내려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시간주 경우에는 1심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빼면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열렸는데 2심 고등법원에서도 역시 재판부가 1심 법원의 그 결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판단을 내렸고 결국 그래서 3심 주대법원까지 이제 상고가 됐는데 주대법원도 2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미시간주에서는 1심과 2심, 3심이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고요. 원고 프리 스피치 포 피플 진보 단체인데 항소, 상고까지 했지만 결국 3번의 재판에서 모두 다 패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미시건주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굉장히 일관되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빼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한 근거는 뭘까요? 네, 이 콜로라도와 미시간을 비교하면 그거 내용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콜로라도주 대법원 같은 경우는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삭제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이제 내란을 획책한 사람은 공직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이유로 든 것이고요. 근데 미시간 같은 경우는 1심 법원에서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투표용지에서 삭제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투표용지 이름을 삭제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이렇게 미시간주 법원이 판단했고,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름 삭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게 그 미시간주 1심 법원의 판결이었고, 이것을 미시간주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 모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겁니다. 따라서 미시간주 대법원, 또 미시간주 항소법원, 미시간주 1심 법원은 정치적인 이슈에 법원을 끌어들여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미시간주 법원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미시간주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매우 큰 승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로 콜로라도주 투표용지에서 이름이 이제 삭제되는데, 어차피 콜로라도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 강세 지역이어서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콜로라도주에서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오자 이제 전국적으로 10여 개 주에서 비슷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관심이 더 모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었고요. 따라서 미시건주까지 콜로라도주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매우 힘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시건주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시건주는 스윙 스테이트로서 내년 대선 승패를 가늠할
핵심 그 경합주 중에 한 곳입니다. 미시간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내년 대선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내년 대선의 향배를 결정지을 핵심주 중에 하나가 미시간주인데 이 미시간주에서 이름이 투표용지에서 제외되는 건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시간주 대법원, 또 고등법원, 1심 법원이 모두 똑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려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힘을 준 셈이 됐고요. 특히 논리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가지고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빼는 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법적인 정당한 심판이 아닌 정치적인 논쟁에 불과한 어떤 그런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제 이 판단을 미시간주 대법원이 내렸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는 아주 논리적으로도 좋은 논리를 하나 확보한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당장 다음 달 1월 중순부터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잇따라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제 소송을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행보를 막기는 쉽지 않아졌다. 그런 점에서 미시간주에서 나온 판결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좀 뒤집는 그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더군다나 뭐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합주라는 미시건주에서 지금 판결이 나온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바로 어제 AI 인공지능에 의한 로봇이 인간을 위협한다는 내용 전해드렸었는데 이 그런 상황이 벌써 구체화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AI가 현장에 투입되면서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어제 보도해드린 내용이죠. 근데 사실은 어제 보도해드린 AI가 인간을 위협한다는 그 위협의 어떤 의미의 본질은 일자리였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인간이 노동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그 자리를 AI가 차지하면서 인간이 밀려난다, 쫓겨난다. 그런 의미에서 위협이 된다는 얘기였는데 테슬라 일부 공장에서 로봇이 인간을 공격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협이라고 해도 뭔가 차원이 다른 위협이 이미 현실에서 지금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 네. 로봇에 의해서 인간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는 아주 먼 미래 얘기나 아니면은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네.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게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된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영국 언론이죠. 더 타임스가 보도했는데 전기차 업체 테슬라 생산 공장 텍사스주 어스틴에 있는 기가 팩토리에서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로봇이 투입돼서 인간들과 함께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노동자 21명 중에 1명꼴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몇 차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노동자 21명 중 1명꼴로 작업 중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런 부상을 당한 것도 결국 로봇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뭐 로봇이 인간을 공격했다기보다는 생산 과정에서 인간과 로봇 사이에 호흡이 맞지 않아서 당한 그런 부상들로 지금 꼽히고 있고요. 카트에 발목을 끼워서 127일간 일을 하지 못한 경우가 생겨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한 부상, 가벼운 부상이 아니라 굉장히 심한 부상을 당했다는 얘기고 머리를 다쳐서 85일 동안 쉬면서 일할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서 이 로봇이 투입돼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인간이 하는 일을 뭐 부담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실제로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더 주목할 점은 이 로봇이 로봇에 의해서 인간이 공격받는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알고 봤더니 실제로 로봇이 인간을 공격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네. The Information이라는 또 매체가 보도했는데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인간과 닮은 모습의 로봇 옵티머스 로봇을 현장에 투입한 게 벌써 한 2, 3년 됐는데 2021년부터 투입이 됐는데 그때 이미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좀 드러난 겁니다. 로봇이 인간을 공격한 게
뭐 어제 오늘이 아니라 2021년에 이미 있었대요. 로봇이 인간을 공격한 일이 벌어졌고 이것도 역시 텍사스주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엔지니어는 인간이죠. 엔지니어 한 명이 제조 로봇에 의해서 벽에 고정된 상태로 큰 부상을 당했다. 이런 좀 보도 내용입니다. 아니 어떻게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는 상황이 네. 생기게 된 건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무슨 일이 네. 정확하게 정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그때 정황을 살펴보면 예. 당시 로봇이 알루미늄으로 된 자동차 부품을 옮기는 일을 수행했던 상황입니다. 네. 그 노동자가 근데 이제 로봇이 일을 하다 보면 사람도 일하다가 휴식을 취하듯이 로봇도 일하다 보면 잠시 좀 쉬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로봇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인간이 가서 이제 로봇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그래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이 일하다가 로봇을 유지 보수하는 그런 타임에 노동자가 가서 만지려고 했는데 그때는 로봇의 전원이 꺼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네. 이제 인간이 가서 로봇을 만지고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전원이 켜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꺼져 있어야 될 타이밍에 전원이 켜져 있어서 그 로봇은 프로그래밍 돼 있는 동작을 계속 수행했다고 그러고요. 엔지니어를 그래서 벽에 꽂고 등과 팔에 금속 집게발을 찌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로봇이 인간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기보다 로봇은 원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원래 로봇 옆에 없어야 되는 인간이 나타나서 있다 보니까 로봇은 근데 그런 인간이 나타났다고 해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이러면 내가 하면 저 사람이 다치니까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 자체를 못한 거죠. 그래서 계속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밀어붙이면서 하다 보니까 인간이 벽에 꽂히고 이렇게 등과 팔에 금속 집게발이 찔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보면 테슬라 자체 조사 결과 부주의로 전원을 꺼야 될 타임에 전원을 끄지 않고 그대로 켜뒀기 때문에 로봇이 작동을 멈추지 않았던 게 원인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테슬라의 전현직 직원들은 회사가 원칙을 무시하고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잠깐 그 AI 발전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를 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잠깐 터미네이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영화 터미네이터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점점 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해프닝은 테슬라 공장에서 프로그래밍 내지는 시스템상의 단순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꺼놨어야 하는 것을 켜놓은 것이 원인이 돼서 발생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AI가 어떤 그 인간이 한 명령을 어기고 의도적으로 인간을 공격한 그런 정도는 아닌 상황이죠. 아니지만 그러나 AI가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AI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발전하면 할수록 본인의 어떤 판단력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간이 시키는 것만 단순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그 이상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과연 AI가 아무런 오류나 실수 없이 계속 정확하게 자기 일만 할 것인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AI가 자신의 판단으로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인간의 명령과는 다른 어떤 행동을 하다가 인간을 다치게 한다거나 인간을 또 위협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휴머노이드가 등장할 때부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는 이게 좀 빨리 현실화되고 있다는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AI를 발전시키는 데만 너무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AI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대처 방법도 함께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터미네이터가 현실화되는 그런 날이 어느 순간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순간에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앞서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때
단지 전원을 끄지 않았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런 실수 하나만으로도 네. 로봇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수는 인간은 할 수가 있거든요. 인간이 완벽하지가 할 수가 않기 있죠. 때문에 이 작은 실수 하나가 앞으로 어떤 파장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걱정이 되는 그런 그리고 상황입니다. 이게 뭐 독감에는 백신이 있지만 지금 현 실태에서는 AI에는 대책이 없는 상황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AI가 사람을 넘어서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좀 오늘 소식은 조금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 실수지만 또 어떨 때는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면 예를 들어 꺼내야 될 걸 일부러 켜놓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좀 그 사람을 좀 골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좀 피해를 주기 위해서 뭐 네. 그 사람이 죽을 정도로 원하는 건 아니라고 해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리도 잘해야 될 것이고 맞아요. 또 그런 사람이 관리하는 이 AI도 관리 잘해야 될 것이고 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더 많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참 우리 인간의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편안함보다 또 위험한 것도 많은 게 좀 기술 발전인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